네, 그러면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김동언 멘토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김동원 멘토입니다. 넌 꿈이 뭐야? 라는 말에 나? 기자하려고 라고 말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의 저였죠. 아이러니하죠? 지금 저희 전공은 기자라는 꿈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무역학부이니까요. 기자를 꿈꾸던 저는 어떻게 무역학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세상 모든 일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이러한 저희 취미 그리고 저희 경험들을 모두 합한 결과 저는 기자라는 꿈이 저와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저는 정말로 기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기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지언정 일단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여 기자가 되어보는 길이 있었고요. 혹은 제가 현재의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생길 저희 꿈과 목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기자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될지라도요. 하지만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너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닐까? 혹은 너가 꿈을 너무 대충 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고 아니면 너가 이제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제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였고요.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아니면 대학교를 가기는 가야 하는 건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시 원서를 넣고 대학교에 가야 할 시기였음에도 말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산에 나의 목표가 있으니 열심히 그 산을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산에 있던 목표가 다른 산으로 이동해버리고 너는 지금부터 저 산을 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산을 오르려고 하니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아깝기도 하였습니다. 머리가 아프던 고등학교 3학년의 9월 저는 취미였던 책 구경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던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속의 한 구절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당장은 어쩌면 한동안은 삶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지만 더 먼 훗날에는 내 온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무언가가 되어줄 것이라고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책 속의 무언가는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갔던 여행들이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주고 그 사람의 일을 더 쉽게 발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 무언가는 바로 제가 해왔던 모든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제가 해왔던 모든 경험들은 저를 더 발전시켜주고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당에서 했던 청소년 운영위원회 담비활동은 제가 전당에서의 활동에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해주었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저의 성격을 적극적이고 더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일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죠. 같은 담비위원들을 보면서 느낄 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뭐든지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죠. 비록 저를 수시에서 떨어뜨렸지만 제가 했던 논술시험 준비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잘 쓴 글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왜 글을 잘 써야 하는지 왜 글을 잘 읽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적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얻은 능력들은 제가 20살이 되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꽃비 활동 때,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논문들을 읽고 또 법 개정안들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 신문방송학과가 되기 위해서 했던 방송부 활동은 저에게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카메라, 음향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배울 수 있었고,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방송부로서 교내 행사에 참여하면서 방송부로서의 책임감 또한 가질 수 있었죠. 학교 친구들과 방송부에서의 추억 그리고 경험은 지금도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당에서 했던 타로 상담 활동 또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타로라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흥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담을 하면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는 저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쁨을 줄 수도 슬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의 경험으로서 저를 더 발전시켜준다는 것을 느낀 저희 다음 목표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바로 대학교였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던지 간에 제가 그 전공을 좋아하게 되든 싫어하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저를 더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일본 여행에서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멋있다는 이유로 지원했던 무역학부에서 온 전화였죠. 그렇게 저는 무역학부가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무역학부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덜컥 무역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역학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역학부란 도대체 어떤 것을 배우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드라마 미생 보셨나요? 네. 저는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의 주인공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역학과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법규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항만을 관리하고, 신용장이라는 영수증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으로 물건을 사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무역학부의 커리큘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역학부는 그게 경제통상대학에 속해 있으며, 그게 법, 무역, 경영, 경제 4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1학년 때 가장 기초적인 전공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2학년이 되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경제학 원론이라는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경제학 원론의 수업을 일부만 가져와 볼게요. 수학을 좋아했던 저는 이렇게 간단한 수식, 그래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제 패턴을 분석하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3학년이 되면 자신이 더 배우고 싶은 과목들에 대하여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4학년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희 학부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수업, 더 배우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부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모든 수업을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모든 수업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무역학부에 올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다양한 직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는 저희 학부의 특성상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가기에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법적인 지식을 살려서 국가직 공무원이 되거나 혹은 법을 더 배우기 위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관세사, 회계사라고 하는 전문 직종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죠. 혹은 무역협회, 코트라라고도 불리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혹은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기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이러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기초적인 지식을 무역학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따라서 무역학부에서 더 심도 있게 배우는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를 다 떨어지고 정시, 즉 수능을 통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능을 통해서 대학교에 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제가 수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아깝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혹은 너가 수능에 더 올인을 했으면 더 좋은 대학, 인서울을 하지 않았겠냐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가 기자가 되지도 않았고 신문방송학과에 가지도 않았는데 너가 고등학교 시절 했던 200시간이 넘는 봉사시간, 너가 열심히 읽었던 책들이 너무 아깝지는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5살이었던 제가 23살에 저까지 오는데 제가 해왔던 쓴 실패, 달콤했던 성공,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시기 저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 했던 모든 경험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일이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왔던 경험들이 진로, 직업과 관련 없을지라도 저라는 사람을 더 발전시켜주고 저라는 사람을 더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과 했던 저희 다양한 활동들은 저라서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더 빨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저희 꿈, 저희 진로, 제가 갈 학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정말 쓸모없는 일이 될까요? 저 역시, 여러분들 또한 저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진로 토크 콘서트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버킷리스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버킷리스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소한 목표, 작은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새로운 목표는 바로 새로운 직업입니다. 아까 무역학부 커리큘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케팅이라는 직종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지게 될 직업이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기자라는 직업처럼요. 여러분들도 저희 꿈처럼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여러분들의 목표, 꿈을 하나하나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